자, 물리학에는 잘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코스몰로지컬 콘스탄트 프로블럼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우주상수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우주상수라는 어떤 값이 있습니다. 람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이 람다 값을 예측을 하겠죠. 뭐 입자 물리학이나 양자역학적으로 예측한 람다 값과 또 실제로 측정한 람다 값이 있는데 당연히 비슷할수록 좋은 거겠죠. 비슷할수록 이론이 실제 값을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니까요. 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론치가 이 실제 측정치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큽니다. 무려 얼만큼 크냐면은 10의 120승배만큼 이론치가 측정치보다 더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120배도 아니고 10의 120승배만큼 차이가 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왜 이론치가 측정치랑 이렇게 크게 편차가 나타나는지, 또 이 10의 120승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건지, 이렇게 큰 숫자 또는 역수를 취하면 10의 마이너스 120승이죠. 이렇게 작은 숫자가 자연 법칙에 어디에 도대체 숨어 있는지 과학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이 코스몰로지컬 콘스탄트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의 120승이라는 숫자가 자연 법칙 어디에 숨어 있을 것이며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우주상수 문제와 연계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름은 박인규고요. 연락처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생각을 한 그냥 개인일 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얼핏 생각을 하면은 아니 그 물리학 전공도 하지 않은 물리학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전 세계 과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할 거예요. 당연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길지 않은 동영상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쭉 들으시면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 뭔가 약간 타당한 점도 있는 것 같고 최소한 더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우주상수 문제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전체 내용이 진행되냐면은 어떤 새로운 물리상수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 근거를 제가 두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할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물리상수들이 있죠. 뭐 광속이라든지 또 만류인력 상수, 또 플랑크 상수, 이렇게 여러 가지 상수들이 있는데 어떤 지금까지는 인식되지 않은 새로운 물리상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불확정성 원리를 우주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고, 또 하나는 뇌터의 정리를 마찬가지로 우주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동일한 아주 큰 물리상수가 존재하지 않을까, 자연법칙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어떤 새로운 물리상수가 존재한다면 그럼 걔는 구체적인 값과 디멘션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물리상수가 어떠한 구체적인 그 크기를 가질지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독립적인 방법으로 거의 똑같은 값의 동일한 물리상수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연 단위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연 단위. 이제 플랑크 단위라는 자연 단위가 이미 있는데 플랑크 단위랑 비슷한 어떤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물리상수의 크기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예상되는 새로운 물리상수는 10의 한 87승 줄 세크 요런 디멘션과 요런 크기를 갖는 어떤 값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값이 존재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그걸 구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독립적인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우주 배경 복사에서 관측되는 그 비등방성을 이용해서 우주의 각속도를, 그러니까 우주의 각운동량을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동일한 이 새로운 물리 상수의 값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독립적인 방법으로 도출을 해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거의 똑같이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결론은 이따가 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랑크 상수가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 요 정도의 디멘션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새롭게 인식하고 그 크기를 도출한 물리 상수가 이런 값이고 또 플랑크 상수는 이런 값이기 때문에 디멘션이 똑같습니다.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순수 숫자가 도출이 되고요. 당연히 이 비율이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의 120승 정도 되는 순수 숫자가 도출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로 이런 물리상수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플랑크 상수와의 순수 비율에 의해서 10의 120승이라는 순수 숫자가 도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다름 아닌 우주상수 문제에서 자꾸 등장하는 그 숫자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체 내용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짚어보고 또 이걸 이용해서 장차 어떤 것들을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새로운 물리상수가 존재하리라고 예상하게 된 그 근거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듯이 불확정성 원리를 우주론적으로 고찰하는 거고요. 잠시 뒤에 보겠지만 두 번째 방법은 뇌터의 정리를 우주론적으로 고찰을 하는 겁니다. 자, 불확정성 원리는 뭐 워낙 잘 알려진 내용이고 이것도 역시 위키피디아에서 캡처를 해놓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어떤 한계 이상으로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인데요. 이렇게 위치와 운동량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짝들도 있죠. 그래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시간, 또 각운동량과 각도 이런 것들이 곱해져서 어떤 한계 이상으로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더 큰 스케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입자를 관찰을 할 때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이 한계 이상으로는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오차, 위치의 불확정도와 운동량의 불확정도의 곱은 한계가 없을까요? 무한히 잘못 측정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입자의 위치를 아무리 잘못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자는 어차피 우리 우주 내에 있는 것이죠. 또 그 입자의 운동량을 아무리 잘못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자 전체의 운동량이 우주의 전체 운동량보다 크진 않겠죠. 질량도 우주보다 작을 테고 속도도 그 광속보다는 작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오차의 하한선도 있지만 저는 오차의 상한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차의 상한선이라는 것은 우리 우주가 무한하다면 모를까, 우리 우주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현상이다. 우주가 무한하다면은 뭐 위치나 이 운동량을 무한히 잘못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주가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떤 상한선이 있지 않을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리 잘못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것은 우주의 나이보다는 적을 테고 에너지라는 것도 우주의 총 에너지보다는 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값들이 다 동일하듯이 여기 있는 값들도 다 동일하겠죠. 자, 뭐냐면은 불확정성 원리에서 하한선 뿐만 아니라 상한선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겁니다. 예, 상한선.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새로운 물리상수가 자연 법칙에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자, 얘는 엄청나게 큰 값을 가지겠죠. 왜냐면은 전 우주적 스케일과 관련된 값이니까 플랑크 상수가 너무너무 작듯이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엄청나게 크겠죠. 또 여기 보면은 이 플랑크 상수의 단위가 줄 세컨드이듯이 얘도 분명히 굉장히 매우 크겠지만 단위는 플랑크 상수랑 동일하게 줄 세컨드의 디멘션을 갖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 구체적인 크기가 뭐냐, 이 줄세크 앞에 있는 구체적인 값이 뭔지 이거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새로운 물리상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첫 번째 근거, 바로 불확정성 원리를 우주론적으로 생각해 본 거였고요.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물리상수가 자연 법칙에 숨어 있을 거라고 가정하게 된 두 번째 근거, 바로 뇌터의 정리를 우주론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뇌터의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보존 법칙과 그에 상응하는 어떤 물리 법칙의 대칭성을 관련짓는 그 정리라고 하는데요. 선 운동량 보존 법칙은 다름 아닌 이 물리 법칙이 어떠한 공간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라는 것과 이 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것은 물리 법칙이 어떤 임의의 시간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하고요. 또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도 이 물리법칙이 어떤 특정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 대해서 동일하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련짓는 거를 뇌토의 정리라고 하는데, 자,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직관적으로 뭐 당연히 맞는 거라고 느껴지죠. 물리법칙은 우리가 공간을 이동해도 변하지가 않고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지 않고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주론적으로 한번 우주적 스케일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주의 선 운동량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보존이 된다면, 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완벽하게 성립된다면 여기 나와 있듯이 물리 법칙은 어떤 임의의 공간에 대해서도 항상 변하지 않고 동일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임의의 공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공간, 뭐 10억 광년, 100억 광년, 또는 200억 광년, 2000억 광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임의의 공간에 대해서도 물리법칙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 만약에 우주가 무한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주는 그렇게 무한하진 않습니다. 무한하지, 공간적으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선 운동량 보존 법칙도 완벽하게 성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무한한 공간이 전제돼야지만 완벽하게 성립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주의 에너지가 완전히 보존된다면요, 물리 법칙은 어떤 임의의 시간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고 동일해야 되겠죠. 10억 년 후, 100억 년 후, 1000억 년 후도 마찬가지고 10억 년 전, 100억 년 전, 1000억 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물리법칙은 변하지 않고 동일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역시 알고 있듯이 우주는 그렇게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가 않죠. 예. 어떤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시간적 시초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게 무한하다, 우주가 시간적으로 무한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완벽하게 성립되지가 않고,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완벽하게 성립되려면은 이 위에랑 마찬가지로 어떤 무한한 시간이 전제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마찬가지로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완벽하게 성립된다면 물리 법칙이 모든 방향에 대해서 동일해야 되겠고,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방향에 대해서 만약에 물리 법칙이 완벽하게 똑같이 적용됐다면
우주에 어떤 방향성이 없고 우주에 큰 구조 같은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의 배경 복사도 완전히 등방이어야 될 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관련돼서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 이것도 역시 우주 자체가 완전히 그 등방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각운동량 보존 법칙은 우리 스케일, 우리가 살고 있는 스케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성립이 되지만 전 우주적 스케일로 볼 때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자,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완벽하게 성립되려면 어떤 무한한 공간이 전제돼야 되고요.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 또 에너지 보존 법칙은 무한한 시간, 또 각운동량 보존 법칙은 완전한 등방성이 전제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선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운동량을 가지는 값의 오차가 0이라는 것이죠. 그죠? 어떤 운동량의 디멘션을 가지는 어떤 0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의된 값은 아니지만 우주 전체의 선운동량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공간은 무한대가 돼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면 얘는 0으로 놓을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시간이 무한대여야 되고, 얘네들도 뭔가 0과 무한대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보면요, 우리가 아까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우주론적으로 고찰했을 때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위치의 디멘션을 가지는 값과 운동량의 디멘션을 가지는 값이 얘가 0으로 놓으면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고,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0과 무한대가 아니라 사실은 선운동량 보존도 완벽하게 안 되고 공간도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값을 곱하면 뭔가 유한한 값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곱해서 얘가 완벽한 0이고 얘가 완벽한 무한대 대신 곱해서 어떤 유한한 값을 가지는 어떤 두 값들의 곱으로 그 전체 우주론적으로는 뇌터의 정리가 적용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를 우주론적으로 고찰했을 때도 운동량과 시간, 운동량과 위치, 또 에너지와 시간, 각운동량과 어떤 각도의 디멘션을 가지는 두 값이 곱해져서 매우 큰 어떤 값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운동량과 시간, 운동량과 위치, 에너지와 시간, 또 각운동량과, 얘는 이제 디멘션이 없겠지만요, 이 각도에 대한 두 값이 곱해져서 뭔가 큰 값이 되지 않을까. 자연 법칙에 이렇게 큰 값이 존재하지 않을까. 당연히 여기서도 단위는 줄 세컨드겠죠. 줄 세컨드의 디멘션을 가지는 매우 큰 어떤 상수가 자연 법칙, 특히 이 우주론적 스케일에서 자연 법칙에 숨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가 새로운 어떤 물리상수가 자연 법칙에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두 가지 근거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봤듯이 불확정성 원리를 우주론적으로 고찰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시듯이 뇌터의 정리를 우주론적으로 고찰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매우 큰 그러니까 줄 세컨드의 디멘션을 가지는 매우 큰 물리상수가 자연 법칙에 숨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찾을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값을 가질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데이터로부터. 이제 이 값을 실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의 87승 줄 세컨드 정도의 매우 큰 어떤 물리상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약에 새로운 물리상수가 존재한다면 어떤 특징을 가질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한번 확실한 것부터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물리상수가 존재한다면 분명히 플랑크 상수와 같은 줄 세컨드의 디멘션을 가지겠죠. 왜냐면은 불확정성 원리에서 생각을 했든 뇌터의 정리에서 생각을 했든 전부 다 공통적으로 운동량과 위치, 또 시간과 에너지, 또 각운동량과 어떤 각도가 곱해지는 그런 값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플랑크 상수와 같은 줄 세컨드의 디멘션을 가질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요. 우리가 실험이나 관측에 의해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새로운 물리상수가 존재한다면. 자, 그럼 이제 어떤 실험 또는 어떠한 관측 결과로 이 새로운 물리상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플랑크 상수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죠.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얘가 존재하는지 몰랐죠. 그전에는. 근데 미시적인 자연 현상에 얘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플랑크 상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0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0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어떤 유한한 값을 가지고 있었듯이, 자, 우리가 새로운 물리상수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얘는 플랑크 상수랑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이라는 임의적인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H'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임시적으로 정한 이 새로운 물리상수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자, 만약에 새로운 물리상수 H'이 존재한다면, 얘도 일상생활에서는 얘가 존재하는지 모르죠. 하지만 굉장히 큰 값을 가질 테고, 얘가 존재하는지 알기 전에는 그냥 무한대로 계속 간주가 됐던 것이죠. 하지만 플랑크 상수가 0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유한한 값을 가졌듯이 이 H'도 무한대가 아니라 아주 크지만 어떤 유한한 값을 가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랑크 상수는 일상생활에서는 나타나지가 않고 아주 미시적인 자연현상에서만 자기 존재를 드러냈듯이,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찾고 있는 물리상수 H'은 만약에 존재한다면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나타나지가 않고 아주 큰 우주적 스케일의 어떤 실험이나 데이터에 의해서만 관측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크겠죠. 자, 그러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측 결과에 어떤 관측 데이터에 있을 것인가,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뇌토의 정리에, 아까 우리가 이제 뇌토의 정리가 완벽하지가 않고 어떤 보존 법칙이 우주론적으로 봤을 때 한계를 가질 것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런 새로운 물리상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존 법칙의 위배와 관련된 범우주적 데이터, 이 새로운 물리상수에 관련된 데이터가 숨어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보존 법칙이 위배가 된다는 것은 뇌터의 정리에 의하면 대칭성이 깨지는 거니까요. 대칭성의 깨짐과 관련된 범우주적 데이터에 이 우리가 찾고 있는 물리상수 H'이 숨어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이따가 구체적인 새로운 물리상수 이 H'의 구체적인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두 번째 방법이고요. 요 값을 도출시키는 두 번째 방법이고,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먼저 요 값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바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이 새로운 물리상수는 자연 단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연 단위. 자, 자연 단위는 뭐냐면은 우리가 만류인력 상수 G, 광속 C,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 H는 각각의 서로 다른 디멘션을 가지고 있죠. 요 세 개가 조합이 되면 어떤 순수하게 길이의 디멘션을 가지는 값, 또는 질량의 디멘션을 가지는 값, 또는 시간의 디멘션을 가지는 값을 순수하게 도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 단위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단위는 우리가 어떤 관측 사실과 관련이 없는, 관측과 관련이 없는 어떤 순수 길이, 질량,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플랑크 길이, 플랑크 질량, 또 플랑크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 무지무지 작습니다. 너무너무 작아서 일반적으로 물리학의 하한선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랑크 길이는 플랑크 길이는 물리학이 적용되는 가장 짧은 길이, 또 플랑크 시간은 물리학이 적용되는 가장 짧은 시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왜 이런 자연 단위를 만들게 된 거냐면 단순합니다. 이 플랑크 상수가 줄 세컨드의 디멘션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줄 세컨드의 디멘션을 가지는 또 다른 물리상수가 있다면 당연히 걔도 GCH와 마찬가지로 GCH 프라임도 GCH와 마찬가지로 자연 단위를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얘가 줄 세컨드의 디멘션을 가지기만 하면은 생기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길이의 디멘션을 가지는 자연 단위 또는 질량 또는 시간의 단위를 가지는 자연 단위를 만들겠죠. 그래서 그것을 역시 임의적인 기호로 L', M', T'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떨까요? 분명히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H' 자체가 이 플랑크 상수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GCH가 만드는 자연 단위 역시 굉장히 클 것입니다. 또 이 플랑크 단위가 물리학이 적용되는 하한선의 의미를 가진다면, 물리학의 어떤 한계적인 의미를 가진다면 얘는 도대체 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물리상수가 존재해서 GCH'과 관련해서 자연 단위가 만들어진다면 플랑크 단위들이 물리학의 하한선이듯이 이 자연 단위들은 물리학의 상한선이지 않을까? 물리학이 적용되는 가장 큰 상한선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한선이라는 게 뭘까요? 물리학이 적용되는, 자연 법칙이 적용되는 가장 큰 길이, 또 자연 법칙이 적용되는 가장 큰 질량, 또 자연 법칙, 이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가장 큰 시간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주의 길이, 또 우주의 질량, 또 우주의 시간 자체가 물리학이 적용되는 상한선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GCH가 만드는 자연 단위, 플랑크 길이, 플랑크 질량, 플랑크 시간은 물리학이 적용되는 하한선의 의미라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GCH'은 우리가 찾고 있는 새로운 물리상수 H'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자연 단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연 단위를 각각 L', M', T'이라고 놓는다면 플랑크 단위가 물리학의 하한선으로 간주될 수 있듯이 여기에 있는 이 자연 단위는 물리학이 적용되는 상한선이지 않을까. 또 그 상한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주의 길이 그 자체, 우주의 질량 그 자체, 또 우주의 시간 그 자체, 우리가 지금 측정하는 그 값들이죠.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우주의 반지름, 우주의 질량, 또 우주의 나이랑 같다고 놓고 이 값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플랑크 단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이 플랑크 단위를 살펴보면요. 플랑크 길이, 플랑크 질량, 플랑크 시간 뭐 이런 것들이 GCH가 어떤 방식으로 조합이 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크기를 가지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플랑크 길이나 뭐 플랑크 시간 같은 게 굉장히 작은 값임을 알 수가 있죠. 플랑크 질량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플랑크 온도는 우리가 물리학이 적용되는 가장 높은 온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랑크 단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보면은요. 어떤 플랑크 유닛은 보통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플랑크 온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것이겠고요. 플랑크 시간이나 플랑크 길이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학이 적용되는 물리학적 의미를 갖는 가장 작거나 가장 큰 어떤 물리적 값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각각의 플랑크 단위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플랑크 길이와 플랑크 질량과 플랑크 시간은 어떤 하나의 블랙홀을 묘사한다고 합니다. 플랑크 질량을 가지는 입자가 만약에
그 반지름이 이 플랑크 길이로 줄어들면은 걔는 하나의 블랙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재미있는 현상이죠. 우리가 뭐 그 전에 뭔가를 이론을 가지고 유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단위 조합으로 도출시킨 단위들인데 그것이 어떤 블랙홀을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플랑크 파티클 또는 플랑크 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역시 위키피디아의 플랑크 파티클을 검색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물리법칙에 존재하리라고 예상했던 새로운 물리상수 H'이란 기호를 쓰기로 했죠. 이 구체적인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CH가 아까처럼 이 플랑크 단위, 자연 단위를 만들듯이 분명히 H'이 줄 세컨드의 디멘션을 가지는 이상 GCH'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연 단위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디멘션들이 다 상쇄돼서 순수한 길이, 순수한 질량, 순수한 시간만 남습니다. 그래서 GCH'이 만드는 새로운 자연 단위를 각각 L', M', T'으로 이렇게 기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예. 아까 우리가 잠깐 봤듯이 플랑크 단위가 물리학이 적용되는 최소 한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만약에 얘가 존재한다면 걔는 물리학이 적용되는 가장 큰 최대 한계치를 의미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G, C, H 플랑크 상수입니다. 얘가 만드는 자연 단위가 물리학의 하한선을 의미하듯이 G, C, H 프라임 우리가 존재하리라고 예상하는 새로운 물리상수죠. 얘가 만드는 자연 단위는 가장 큰 물리학이 적용되는 가장 큰 어떤 물리학적 한계의 의미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그 한계로 놓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상은 바로 우리가 지금 우주론적으로 측정한 우주의 반지름 이 기호로 쓰겠습니다. 우주의 반지름 또 측정된 우주의 질량 또 측정된 우주의 나이와 똑같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GCH'이 만드는 자연 단위 L'이 물리학이 적용되는 길이의 상한선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우리가 우주론적으로 측정한 우주의 반지름과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GCH'이 만드는 질량의 자연 단위는 물리학이 적용되는 가장 큰 질량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주론적으로 측정한 우주 자체의 질량이고 마찬가지로 GCH'이 만드는 시간의 디멘션, 시간의 자연 단위는 자연 법칙이 적용되는 가장 큰 그 시간의 상한선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나이로 놓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구체적인 값을 도출할 수가 있고요. 플랑크 단위도 역시 블랙홀을 의미하고 우리 우주도 지금 자체가 블랙홀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우주의 반지름이 슈바르트 실트의 반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놓든 이걸로 놓든 이걸로 놓든 이 세 등식 중에 무엇으로 놓든 동일한 값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해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이 H'이라는 물리상수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저는 대략적으로 이런 크기를 가지는 물리상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값은 바로 조금 아까 봤던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계산이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이 H'의 어느 정도 구체적인 값을 도출했습니다. 바로 10의 87승 줄 세크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듯이 매우 큰 값이죠. 자,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굉장히 대칭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GCH, 이 플랑크 상수가 자연 단위를 만들고요. 그 자연 단위는 물리적 하한선을 의미하고 그 스스로가 하나의 블랙홀을 의미합니다. 또 만약에 GCH 프라임, 이 H 프라임이 존재한다면 GCH 프라임도 자연 단위를 만들 것이고요. 걔는 물리적 상한선으로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그 상한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주의 길이, 우주의 질량, 우주의 나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이런 데이터들은 안 그래도 원래 블랙홀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가장 작은 자연 단위와 가장 큰 자연 단위가 10의 60승배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얘도 10의 60승, 얘도 10의 60승, 얘도 10의 60승만큼 차이가 납니다. 또 이 플랑크 상수는 6점 얼마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의 디멘션 요 정도 크기를 가지고요. 또 우리가 조금 아까 도출한 만약에 이게 존재한다면은 10의 87승 줄 세컨드 정도의 크기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 두 물리상수는 디멘션이 같기 때문에 어떤 순수 비율을 가집니다. 예, 자연 법칙에 어떤 이렇게 순수한 숫자가 도출되는 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물리상수의 순수 비율은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략적으로 10의 120승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10의 120승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논의를 시작할 때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우주상수 문제에서 등장하는 바로 그 크기랑 동일합니다. 네. 자,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전체적인 상황이? 물론 뭐 여러 가지 가정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10의 60승, 10의 120승 여러 가지 대칭적인 상황이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또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도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캡처를 해 놓은 겁니다. 뭐냐면 안 그래도 그 전부터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데이터와 플랑크 상수의 데이터가 10의 60승, 10의 61승, 10의 60승 대략적으로 이런 비율을 가진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우주 상수는 뭐 10의 마이너스 122승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플랑크 단위들과 우주의 크기가 10의 60승 정도 비율을 가진다. 이것들이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어떤 이론 물리학자들은 그냥 우연의 일치다 이런 식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예. 그냥 우연의 일치 또는 수비학이다. 그냥 단순한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시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이런저런 이유로 새로운 물리상수가 존재한다면 이런 대칭성 그리고 그 대칭성에서 나타나는 10의 60승과 10의 120승이라는 관계 또 이것이 제곱이라는 관계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이죠. 어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대칭성에 의한 규칙성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 방법으로 새로운 물리상수 H'의 구체적인 값을 도출을 했습니다. G, C, H'이 자연 단위를 만들 것이고 그 자연 단위는 물리학적인 상한선의 의미일 것이고 그 상한선은 우리가 관측으로 이미 알고 있는 우주적 스케일의 값과 똑같다라고 놓으면 구체적으로 10의 87승 줄 세컨드 정도 크기를 가지는 물리상수의 값을 우리가 도출을 했죠. 자, 이번엔 뭘 할 거냐면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물리상수 H'의 값을 다시 한번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10의 87승 줄 세컨드의 크기를 가지는 상수가 전혀 다른 독립적인 도출 과정에 의해서 동일하게 유도가 도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어디에 숨어 있을 것인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보존 법칙의 위배랑 관련된 범우주적 데이터 또는
그 대칭성의 깨짐과 관련된 범우주적 데이터에 이 값이 숨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 데이터, 거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운동량이 완벽하게 보존이 된다면요, 아까 뇌터의 정리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우주는 완전히 등방적이겠죠. 하지만 아다시피 우주는 완전히 등방적이지가 않죠. 그렇다면은 이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얼만큼 깨져 있느냐랑 우주가 얼만큼 등방적이지 않느냐랑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우주적인 비등방성 데이터에 이 H 프라임이 숨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많은 논문에서 보면은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은 우주의 회전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회전. 예.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얼만큼 비등방성이냐는 것은 우주가 얼만큼의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는지랑 관련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하고요. 우주가 만약에 회전한다면 그 각운동량은 엄청나게 크겠죠. 그리고 단위는 바로 줄 세컨드의 디멘션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줄 세컨드라는 것이 각운동량의 디멘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H'은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이랑 관련된 어떤 데이터로부터 이걸 근거로 계산된 우주의 각운동량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굉장히 다행이게도 그거를 미리 다 계산해 놓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러가지 이제 이름도 나오고 뭐 출처도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데이터로부터 우주의 각속도를 추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고, 구체적인 값은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예. 우주의 각속도가 10의 마이너스 9승 라디안 퍼 이어 보다는 더 작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추론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근거는 우주 배경 복사에 있는 그 비등방성 데이터입니다. 여러가지가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분들이 다 계산을 해놓은 우주의 각속도가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값은 모르죠. 왜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보다는 작다는 거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로 놨습니다. 예, 10승 라디안 퍼 이어로 우주의 그 각속도를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우주를 그냥 9로 가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정확한 값을 지금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만 일치하면 되는 거죠. 자, 우주를 9로 가정하고 또 우주의 질량, 우주의 반지름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원래는 뭐 9니까 5분의 2도 있겠지만은 그게 지금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전체적인 스케일만 보면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요게 바로 아까 그 다른 과학자들이 구한 우주의 각속도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10의 87승 줄 세컨드 정도 되는 값이 도출이 됩니다. 네. 자, 두 가지 독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동일한 어떤 수치를 유도를 했죠. 아까 뭐였습니까? 첫 번째, G, C, H 프라임이 자연 단위를 만들 것이다. 그걸로부터 우리가 유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측정한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 데이터를 우주의 각운동량으로 환산을 해서 그로부터 구체적인 동일한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또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 수 있을까요? 우주의 비등방성 데이터는 얼마든지 더 많이 얼룩얼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평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 우주의 각운동, 그 비등방성은 어떤 임의의 값을 그냥 가질 것 같은데 그걸로부터 유도한 우주의 각운동량이 왜 하필이면 얘랑 똑같은 값이 또 나오는 것일까요? 이게 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까 나왔던 10의 60승, 10의 120승, 10의 87승이 또 나오는 이런 현상,
그리고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대칭성,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GCH가 자연 단위 플랑크 단위들을 만들고요. 그것은 물리적 하한선의 의미를 가지고, 또 이 플랑크 단위들은 하나의 블랙홀, 플랑크 파티클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물리상수 H'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하지 않을까 근거는 두 가지가 있었죠. 불확정성 원리를 우주론적으로 고찰을 했고, 또 뇌터의 정리를 우주론적으로 고찰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새로운 물리상수가 존재한다면 역시 자연 단위를 만들 것이고, 그것은 물리적 상한선을 의미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주의 반지름, 우주의 질량, 우주의 시간을 그 상한선과 같은 값으로 놓으면은 얘는 10의 87승 줄세크, 얘는 10의 마이너스 34승 줄세크 디멘션이었죠. 그러면 이 플랑크 단위들과 이런 새로운 그 우주의 크기들이 10의 60승만큼 동일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고, 또 이 플랑크 단위와 그러니까 플랑크 상수와 H'의 그 자연 비율인 10의 120승이라는 숫자도 우주 상수 문제에서 자꾸 등장하는 그 10의 120승과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조금 더 붙이자면요. 이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출처를 찾아봤을 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우주 상수 있죠. 이론적으로 계산한 우주 상수 값이 이런 방법으로 도출이 된다고 합니다. 예. 여기 플랑크 길이도 있고, 여기 플랑크 상수도 있죠. 자, 근데 이제 얘가 우리가 실제로 측정한 우주 상수보다 10의 120승배만큼 얘가 더 큰 게 문제였죠. 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거랑 또 대칭인 값은 뭐가 있을까요? 예. 플랑크 상수 대신, 얘는 뭐 H바지만 이제 플랑크 상수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랑크 상수 대신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H'을 집어넣고, 또 플랑크 길이 대신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었던 그 자연 단위 우주 전체의 길이를 대신 두면 되겠죠. 얘랑 대칭되는 끝에 있는 어떤 값일 테니까. 그럼 정확히 요 두 값의 비율이 10의 120승배만큼 얘가 더 큰 값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유도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얘가 존재하고 어떤 H'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이런 어떤 값들도 우리가 존재하리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단순히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 값이 이 값보다 10의 120승배만큼 역시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봤던 거죠. CGH가 만드는 자연 단위, CGH'이 만드는 자연 단위는 10의 60승배만큼 차이가 나고, 얘랑 얘가 10의 120승배만큼 차이가 나고, 둘 다 자연 단위는 블랙홀을 의미하고, 또 이들 단위로부터 만들어지는 에너지 밀도의 값과 이 값들로부터 만들어지는 에너지 밀도, 이것이 바로 지금 물리학적으로 예상되는 그 우주 상수고요. 얘는 그거보다 10의 120승배만큼 작은, 실제로 측정되는 우주 상수와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얘가 존재한다면, 이 물리상수가 존재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값을 가진다면 이런 대칭성이 자연 법칙 내에 있겠죠. 또 10의 60승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 숫자고, 10의 120승도 의미를 가지고, 이건 단순한 그 제곱 관계입니다. 자, 이게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냥 단순의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모든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구조적으로 아름답죠.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얘가 없다면 굉장히 추하죠. 이 모든 대칭성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숫자들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나사 하나만 딱 박으면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대칭적인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게 무조건 옳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런저런 근거로 얘가 존재할 것이고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얘가 구체적으로 어떤 크기를 가질 것이고 만약에 얘가 그런 크기를 가지는 물리상수가 존재한다면 우주 법칙 내에 이런 어떠한 대칭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뭔가 많은 분들이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아 이거는 뭐 그냥 우연의 일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라도 이거 진짜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바로 그게 많은 분들과 제 생각을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지금 동영상을 찍는 목적입니다. 자, 그럼 덧붙여서 몇 가지 점을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논의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G, C, H 프라임이 상수라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자연단위, 길이의 자연단위를 L 프라임, 또 시간의 자연단위를 T 프라임이란 기호로 놓기로 했죠. 그리고 이것은 물리학이 적용되는 최대 한계니까 최대 한계라고 가정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한계인 길이의 우주의 길이 또 우주의 시간이랑 같은 값으로 놔서 이 H 프라임의 구체적인 값을 도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상수라면 당연히 그 자연 단위도 변하지 않는 상수겠죠. 그런데 우주의 길이는 지금 계속 팽창을 하니까 변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주의 시간도 우주의 나이도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변하는 값이죠. 자, 이렇게 변하는 값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등식으로 놓고 얘를 도출시켰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예. 저도 도대체 여기에 어떤 점에 그 모순이 있고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저도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더 많은 분들과 생각을 나눠야지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우주의 반지름이나 우주의 나이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건 또 정상상태 우주론이냐? 근데 또 단순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정상상태 우주론이라면 우주의 시간적 시초나 공간적 한계 없이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전제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고 어떤 우주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값을 구했으니까 그냥 단순한 정상상태 우주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겉보기에는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순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로 모순이고 완전히 폐기돼야 될 생각인지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 이미 철학에선 옛날에 도입이 됐습니다. 뭐냐면 바로 칸트의 이율 배반입니다. 예, 이율 배반. 뭐냐면 우리 세계의 시간적 시초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성으로 알 수 없다 이겁니다. 또 우리 세계가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성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전이 안 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성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성 자체를 우리 세계 자체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오냐면은 만약에 시간적 시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논리를 진행하면 시간적 시초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반대로 우주의 시간적 시초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논리를 진행을 시키면 반대로 시간적 시초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순이 돼버린다는 거죠. 공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 이 칸트의 이율 배반 상황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물리학이 적용되는 상한선이랑 어떤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칸트의 이율 배반에 의하면 이성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시간적 시초가 있는지 없는지 공간적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아까 만약에 H'이 존재해서 이런 어떤 논리적 구조가 자연 법칙 내에 존재한다면 우주의 반지름은 단순히 어떤 반지름이고 뭐 계속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적용되는 최대 한계로서의 의미로서의 길이가 바로 우주의 반지름이고 우리의 이성이 적용되는 최대 한계의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바로 우주의 시간이지 않을까, 우주의 나이지 않을까, 이런 거랑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비슷한 경우가 그 전에도 있었죠. 우리가 플랑크 상수가 발견되기 전에, 또 양자역학이 정립되기 전에는 입자와 파동은 전혀 다른 걸로 생각을 했었죠. 예.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었죠. 하지만 플랑크 상수라는 이 상수를 다리로 해서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아주 이상한, 그전에는 분명히 모순으로 생각을 했지만 플랑크 상수를 다리로 해서 입자와 파동이 더 이상 그 모순이 되는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다. 그래서 입자는 어떤 대상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듯이, 자, 만약에 H'이 존재한다면 지금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주가 시간적 시초를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완전히 모순이 되는 것이죠. 우주가 시간적 시초를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동시에 양립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거 비슷하게 어떠한 방식인지 저도 지금은 모르지만 우주에 시간적 시초가 있는 것과 시간적 시초가 없는 것이 사실은 동시에 성립되는 어떤 새로운 논리 구조도 존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사적으로, 물리학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미 겪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전혀 양립할 수 없이 서로 모순이라고 생각했던 입자와 파동이 플랑크 상수를 다리로 연결이 됐죠.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이 정립이 됐듯이 우리가 우주의 시간적 시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절대로 같이 양립할 수 없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H'이라는 게 존재해서 비슷한 구조로 이 두 다리를 이을 수 있다면 새로운 형태의 어떤 우주론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우주상수 문제에 등장하는 10의 120승이라는 숫자가 자연법칙 어디에 숨어 있을 것이며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이 우주상수 문제와 연관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